민물 생태계에 제왕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포식자들이 몇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동물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하마 혹은 옛부터 가장 위험한 파충류로 인식되어 왔던 악어일 겁니다. 무시무시한 맹독을 가진 독사들조차 악어를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잡아먹혀버리기 일쑤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악어들이 강력한 힘과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근육질 동물에게 통째로 잡아먹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단뱀이 큰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강력한 포식자인 악어를 잡아먹는 일이 그리 흔한 것은 아닌데요. 비단뱀은 자신의 몸 크기에 비해 얼마나 큰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비단뱀에게 한번 휘어감기면 도저히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비단뱀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와 오히려 비단뱀을 잡아먹은 동물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오늘은 거대한 크기와 엄청난 힘을 가진 비단뱀이 악어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보고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비단뱀에게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단뱀은 얼마나 큰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4년 3월 2일 호주의 퀸즐랜드주 광산도시 마운트 아이자 인근의 문다라호에서 거대한 비단뱀 한 마리가 악어를 통째로 잡아먹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잡아먹히고 있는 악어는 90cm 정도의 비교적 작은 새끼였지만 놀라운 것은 이를 잡아먹고 있는 비단뱀의 크기 또한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당시 악어를 잡아먹고 있는 비단뱀의 몸 길이는 불과 3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길이에 비해 3분의 1에 가까운 굉장히 큰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부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도저히 뱀이 악어를 삼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로 모두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악어의 척추와 다리 등이 뱀의 몸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나는 윤곽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뱀이 악어를 모두 삼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5분 정도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뱀과 악어는 5시간 동안이나 힘싸움을 하며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비단뱀이 악어를 잡아먹는 사건이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니 찾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 미국의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약 4m 정도의 미얀마 비단뱀 한 마리가 무려 몸길이 1.8m 크기의 악어를 통째로 잡아먹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1.8m 크기라면 거의 2m에 근접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 악어를 삼킨 비단뱀은 자기 몸 길이의 절반이나 되는 크기의 악어를 삼켰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비단뱀은 이 지역의 토착 생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외래종이었으며 이와 같은 비단뱀들이 이 지역의 생태계를 인정사정 없이 파괴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다 자라면 몸길이 6m에 몸무게 113kg에 달하는 미얀마산 비단뱀은 이후 미국의 3분의 1을 점령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과 미 야생동물 보호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점차 북쪽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며 북미 대륙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단뱀이라고 해서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와 달리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서 악어를 삼키던 비단뱀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버렸는데요. 뱀의 머리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된 상태여서 악어와 비단뱀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알기 어렵게 합니다. 좀 잔인한 장면이라 시청자분께 불편을 초래할까봐 모자이크 처리를 냈지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악어를 삼킨 비단뱀은 몸통의 옆구리가 터져버렸고 그 사이로 삼켜졌던 악어의 꼬리와 뒷다리가 삐져나와 있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프랭크 마조티 박사의 말에 의하면 비단뱀이 악어를 통째로 삼켜 잡아먹는 데 성공했지만 뱃속에 들어간 악어는 완전히 죽지 않았고 발톱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비단뱀이 악어와 싸운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악어가 이기거나 둘이 비기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강력한 포식자인 악어가 미얀마 비단뱀에게 맞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고 하는데요. 빠져나온 악어가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악어와 비단뱀 둘 다 죽어버려 아쉬운 사건입니다. 미국 야생동물 보호청의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 비단뱀을 기르던 사람들이 이를 무단으로 유기하면서 토착 동물들에게 큰 위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비단뱀이 사냥에 실패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11년 가을 미국의 플로리다주 해안국립공원에서는 몸길이 4.8m 정도의 비단뱀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당시 비단뱀의 몸은 무엇인가 들어있어 불룩한 상태였고 그 안에는 무게 60kg의 사슴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비단뱀이 왜 먹이를 삼키다 죽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다뱀의 머리 부분에 몇 군데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슴의 저항으로 다친 것일 수도 있고 사슴을 삼키다 뾰족한 뿔 때문에 다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소화종이라 움직일 수 없는 비단뱀이 다른 동물에게 공격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단뱀은 큰 먹이를 삼키고도 최대한 빨리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비단뱀의 소화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단뱀들이 이처럼 큰 먹잇감을 잡아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데는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이들만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의대의 스테판 M. 세코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미얀마산 비단뱀은 한 번에 자기 몸무게의 1.5배가 넘는 먹이까지도 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먹이를 삼킨 후 꽈리를 틀고서 이들은 5일에서 11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바깥에서의 모습과 달리 비단뱀의 내부 기관들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비단뱀의 소화효소 분비는 6배까지 늘어나고 대사 속도는 무려 40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포유동물들의 식사 후 대사 속도가 1.5배 정도 증가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덩치 큰 비단뱀은 강력한 포식자이지만 먹이를 소화시키는 기간이 길어지면 움직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다른 포식자들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대사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시키는 이유는 큰 먹이를 빨리 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뱀은 창자의 안쪽 표면적을 2배로 증가시켜 많은 영양분을 재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장의 무게도 2배로 팽창하며 대사 과정의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인간이 소화를 시킬 때 몸에 저장해 두었던 에너지와 재료를 9% 정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비단뱀은 약 32%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비단뱀에게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단뱀에게 악어조차 잡아먹혔다는 것을 보면 비단뱀에게 휘감겼을 경우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되는 사례이지만 비단뱀에게서 벗어난 동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단뱀에게 붙들렸을 경우 스스로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온 사슴이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인 올해 6월 1일 태국의 천부리주 카오키여우 개방형 동물원에서는 비단뱀 한 마리가 사슴을 휘어감은 채 잡아먹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나뭇가지를 들고 비단뱀에게 2번 정도 내려치는데요. 그러자 비단뱀은 사슴의 몸통을 감고 있는 채 입을 쩍 벌리고 자기를 때린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해 머리를 들어올리며 위협합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를 든 사람은 좀 더 딱딱한 나뭇가지 부위로 뱀의 몸쪽을 2차례 더 내려쳤고 예상치 못한 위협에 당황했는지 비단뱀은 사슴을 포기하고 숲을 속으로 도망치게 됐는데요. 당시 인터넷에 공개된 이 영상의 내용을 보고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데 인간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이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인 걸까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사람이 아닌 동물들 사이에서도 일어난 적 있는데요. 아프리카 보츠나와의 츠베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여행을 하던 오슬린 케르조세라는 사람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영상 속에서는 벌꿀 오소리 한 마리가 비단뱀에게 잡혀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이때 자칼 한 마리가 다가와 마치 벌꿀 오소리를 도와주려는 듯이 비단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단뱀이 자칼에게 정신이 팔리자 이 틈을 타 벌꿀 오소리는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사냥감이 오히려 사냥꾼을 잡아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비단뱀에게서 탈출한 벌꿀 오소리는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비단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벌꿀 오소리가 비단뱀의 머리를 공격하고 자칼은 뱀의 꼬리를 공격하는 양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또 다른 자칼이 다가와 벌꿀 오소리를 공격하지만 벌꿀 오소리는 비단뱀에 대한 울분이 다 풀리지 않은 듯 자칼의 공격을 방어하면서도 끝까지 비단뱀을 공격하는데요. 그러더니 결국 벌꿀 오소리는 비단뱀의 머리를 물어 쓰러뜨리고 자칼들에게는 이빨을 드러내며 비단뱀을 물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째 자칼은 벌꿀 오소리를 구해줬는데 헛수고만 한 것처럼 뻘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칼 또한 우리 인간처럼 그저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도와주었던 것일까요? 비단뱀에게서 사슴을 구한 사람과 비단뱀에게서 벌꿀 오소리를 구한 자칼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동물들을 구해주고 싶은 본능이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단뱀 입장에서도 먹이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비단뱀에게 붙잡힌 동물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비단뱀에게서 사슴을 살린 사람 때문에 그 비단뱀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단뱀들이 자신들의 몸 크기에 비해서도 무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동물을 잡아먹는 이유는 그만큼 이들의 먹이가 부족하고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섭취하지 않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다른 동물을 삼키다가 죽어버린 비단뱀들을 보면 사슴을 구한 사람은 사슴뿐만 아니라 비단뱀까지 함께 구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양쪽 다 나름의 선의를 가지고 하게 되는 행동이기에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먹이사슬에 대해 우리 인간이 이것만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동안 많은 동화나 이야기들에서 사나운 맹수들을 악한 존재로 그리고 피식자인 초식 동물들은 선한 존재로 표현해왔죠. 인간들의 생각대로 함부로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